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렇게 함께 GV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쁜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앉을까요? 네. 김종수 배우님부터 저희 오늘 사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아주 빠르게 매진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박정민 배우로 보러 오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정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오늘 극장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늦은 시간인데 네, 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선배니까 방에서 맥주 한 잔만 먹자 이래서 이제 조금 친해졌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정민 배우가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격이 없이 많이 해줘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이 영화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었어요. 그때 시동 때문에. 그때 두 분의 케미가 굉장히 또 좋았죠. 서로 그때는 깍듯하게 존댓말 쓰던 가출했어요? 네.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 그랬지? 외출했는데 외출했네요. 네. 라고 대답했었던. 그때 처음 김종수 배우를 함께 사실은 굉장히 좋은 관계일 수밖에 없었던 관계였었고 그 영화에서 그때 당시의 첫 인상은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선배님은 제가 워낙에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어떤 배우 선배님이셨고 그 장풍만점 사장님으로 캐스팅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선배님하고 만남은 뭐 이제 제가 워낙에 말이 없어서 뭐 어느 현장에 가든 쥐죽은 듯이 있는데 이렇게 선배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촬영 끝나고 뭐 식사라도 아니면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에서 맥주 한 잔 이렇게 해주시니까 사실 그 영화라는 게 그냥 와서 내 거 할 거 딱 하고 가면은 그게 영화 안에서의 관계성도 사실 쉽게 그렇게 정립이 안 되거든요. 근데 카메라 밖에서도 어떻게 이 배우들과 관계를 맺느냐가 카메라 앞에서까지 저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선배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거죠 그 당시에. 네. 특히나 뭐 시동도 그렇지만 밀수라는 영화에서도 두 사람이 뒤에서 서로 무언가 꽁냥꽁냥 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동과는 달리 밀수에서는 관계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밀수 중에서 그 시동 끄고 시동 막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중의적인 표현인가? 그런 건 아닌데 네. 대본에 있던 대사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천재인가? 아니 그게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저희가 실제 바닷가에 나가서 배를 진짜 운전을 하면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배를 멈췄다라는 어떤 사인이 서로 간에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딱 나가서 야 여기 세워봐라 하고 그 다음 대사가 자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 뭐 여기 물질하기 최고예요. 바로 그 다음 대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를 메꿔주는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동 끄고 시동하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배우를 굉장히 다른 캐릭터로 만났었을 때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두 분이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렇게 함께 또 작업하셨던 이번 작품에서 밀수에서의 느낌들은 또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워낙 자기 목 상을 해내는 배우라서 실패한 거죠. 그러게요. 감독님이 의도된 건 의도된 실패인 거죠. 감독님 그 중간에 그런 살컵된 게 굉장히 쌍스럽고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피팅 이제 하면 그 피팅을 하면 거기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감독님, 뭐 PD님, 촬영 감독님, 뭐 되게 많아요. 그 키스텝들이 다 있고 제가 이제 거기서 옷 하나씩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데 메리아스를 딱 입고 딱 등장을 하는데 감독님이 정말 메리아스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는 옷이긴 했어요. 빵 터진 거예요. 제 좀 보라고. 네. 그러면서 야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저는 그러면 좋죠. 왜냐면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는 시기였으니까 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죠. 이 영화에서는 많이 사실 보이진 않은데 네. 그러니까 아기 하마같이 배가 볼록해지고 아기 하마처럼 네, 꽤 귀여웠어요. 역시 물 속에 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체형이군요. 네. 그래서 많이 그때 살이 많이 쪘었죠. 좀 부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앞과 뒤에 또 룩이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장도리 같은 경우는 앞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메리아스의 교련복에 그 약간 성룡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더벅머리 같은 상태로 등장을 하고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 보셨던 대로 되게 울버린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본인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엘비스 프레슬리였어요? 아니요. 아니,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약간 외양도 그렇지만 표정 자체가 표정의 디자인이 앞뒤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느낌 같은 걸 받았었던 것 같아요. 거의 약간 앞은 그냥 잉?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하면 뒤에서는 눈하고 눈썹 사이가 확 가까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 각각의 그 어떻게 보면 같은 인물이지만 두 개의 다른 인물들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장도리라는 인물이 그 순간순간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을 해온 떠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기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계속 하면서 자란, 분명히 누군가에게 버려진 사람일 거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계속 떠돌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때그때 어떤 선택들을 했을 텐데, 앞에 이제 그 변하기 전에 장도리는 사실 장도리 혼자 있거나 장도리의 어떤 그러니까 누나들과 같이 있지 않은 장도리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죠. 항상 누나들 앞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숙여야 되고, 근데 그 뒤에서의 장도리는 사실 3년 뒤에 장도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자기가 이거를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거나 그런 선택들을 계속하면서 3년 동안 그냥 본 모습이 이제는 나온 거예요. 감추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3년 전과 3년 후에 뭔가 이렇게 어떤 브릿지신이 있지가 않아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막 해도 이상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오묘하게 뭐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을 때 뭔가 스무스하게 계산해서 이런 게 사실 가능하지가 않아서 그냥 변할 거면 확 변해버리고, 극적 등장. 그리고 그거는 그냥 내 자신이만 납득할 수 있게 내가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자 이렇게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 뭐 장도리 역할도 마찬가지지만 이계장 역할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역할 중에서는 가장 좀 악역이랄까, 누군가 이게 등쳐먹는 해코지 하는 역할 잘 없었던 편이시고, 특히나 뭐 김종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미생의 김부련 부장님부터 1987에서 이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로 등장해서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을 만드시기도 했고, 전 개인적으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 나오셨던 딱 그 말씀이죠. 사람들이 요만큼이다 하고 정해놓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뭐 최근에 뭐 드림에도 나오셨지만 되게 늘 생각만 하면 눈물 나는 어른의 모습이었었는데, 여기서 그냥 결국은 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 다른 의미로 눈물이 나는. 다른 의미로 눈물 나는 정말 나이스한 나쁜 놈으로 나오셨는데,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 되게 의외의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배우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이제 그런 적만한 것 같은데, 이제 뭐 풍산계라든지 증인에서도 사실은 아버지를 사주해서 살해하고, 그다음에 이영애 씨랑 작품 찍은 날 찾아줘에서도 사실은 뭐 염전 비슷한 뭐 어촌에서 네, 맞아요. 뭐 그렇게 사는 그런 역이 있긴 한데 그런 걸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역은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죠. 또 이런 배우 조합에 또 저런 감독님하고 이런 캐릭터를 한번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너무 일단 신났었고, 뭐 내 것만 잘하면 되겠다. 뭐 워낙 뭐 굉장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조합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가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보다 이 전체의 앙상블 안에서 조합들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기대감.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 기대감에
막 어울리는 또 이 작품의 결과물을 또 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장도리하고 이계장이 언제부터 협업을 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예, 사실 이계장은 어쩌면 장도리의 그 가장 나쁜 면들 다들 좀 바보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 놈이 뭔가 쓸만한 놈이라는 걸 이미 좀 아셨던 건지 이 두 사람의 협업의 시작은 서막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질문을 저한테 하게 되네요. 근데 아마 제일 쓰기가 편한 도구가 아니었을까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같은 업종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나름의 권력자고 여기서는 가장 어디에도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속해 있지 않은 친구라서 건사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조춘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 뭔가 분위기가 좀 이게 확 뒤집어졌을 때 그때 이렇게 뭐 좀 그때만 해도 이제 요즘은 뭐 그런 게 잘 뇌물이라든지 뭐 뽀찌라 그러나 뭐 이렇게 주고받는 게 거의 일상화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이 정해져 있는 관계라고 느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집안의 반려동물들이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도 표현할 수가 없고 그냥 저 사람 나보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떠돌던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속해 있는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사람의 친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열 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못됐게 하니까 그냥 바짝 얼어있는 그런 어떤 서열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진숙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다른 경우죠. 이 인물에게도 일말의 감사함과 양심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도 장도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진숙이를 사모하고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고마움을 느끼고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마음 뚫고 지는 유란 누이 같은 그래서 춘자를 그 3년 뒤에도 춘자를 바라보는 눈하고 진숙을 바라보는 눈이 모니터를 안 했는지 영화를 보고 이렇게 먹는 제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되게 멋있게 그 유리컵이 깨지지도 않았어. 뭔가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툭 해가지고 입에서 피도 안 나. 그래서 그리고 되게 표정도 이상하고 얼굴도 이상하고 그래서 난 약간 아수라의 그 우성 선배님의 그런 걸 좀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장도리에게는 어울리는 신이 나왔다. 그쵸. 결과적으로는 뭐 좋은 결과였던 것 같은데 네. 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본인의 머릿속에는 정무성 선배님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고 네. 찍으셨던 이 호텔 506호 앞에서의 이 장도리 정말 말 그대로 장도리 씬은 이 영화 안에서의 정말 지상에서 보여준 가장 멋진 액션 씬. 그거는 이제 인성이 형이 하신 거고. 하지만 그 문 앞에서 포효하던 장도리의 얼굴을 어떤 다른 버전들이 좀 있으셨나요? 그 다른 버전이 아마 저기 뭐지 인성이 형이 혜수 선배님 그 호텔 안에 네네네. 에서 있을 그 영화에 나오고 있을 때 소리로 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아마 그때 했던 것들일 거예요. 뭐 쫄아가지고 새끼 뭐 쫄았냐? 계속 뭘 했거든요. 문 밖에서. 맞아. 그걸 아마 그 소리를 갖다 넣으신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결국 그랬죠. 권상사의 칼 맞고 혀 낼름거리던 그거는 이제 감독님하고 저하고 기억이 좀 엇갈리거든요. 저는 분명히 감독님의 디렉션을 받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상스러운 디렉션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배우가 알아서 한 거고 보고 자기도 너무 충격과 공포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누구 말이 많은 게 너무 이제 한 2년 됐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한 걸로 그냥 저도 인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장도리가 가지고 있는 상스러움이 그냥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뭐 그 굉장히 강렬해서 그쵸 교수님 그죠 교수님. 저도 침튀는 줄 깜짝 해놓고 진짜 이거 맞나 싶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연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몇 없던 순간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씬 보고 아우 그때 진짜 막 한 대 쥐어받고 싶었다는 관객분들이 정말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그저 혀를 한 대 때려보고 싶다. 잘한 건 그렇죠. 워낙 잘한 거. 사실은 그 캐릭터의 가장 적합한 방식의 상스러움 정도의 수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속에야 정성, 조인성 이렇게 그럼요. 있지만 예. 그렇죠. 여기서는 장도리에 맞는 어떤 네, 느낌도- 여기까지는 이제 3대 미남인데 여기가 그걸 이루지 못해가지고. 아니요, 제 마음속에 상대 미남, 1대 미남이에요. 1대 미남 정말로. 사실 이계장의 제 제작 발표회 할 때에 그 앵두 저는 살아있으면 좋죠. 2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살아있어야죠 어떻게든. 네. 네. 사실 계장님도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까지만 보여줬지 정확하게 뭐 그죠 물속에서 잠시 기절했을 수도 있고 네, 뭐 어두운 말씀 맞다는 이제 수보기를 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죽었다 이렇게 사망 진단서가 나온 건 아니니까. 네. 밀수2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확실히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네. 명확하게 숨통이 끊어지는 장면이 없어가지고 네.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독님이 뭐 베테랑 2도 찍으시는 분이시니까 네, 항상 2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주시면 또 이 조합 저는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인 포스터를 드린다고 해요.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질문 주시면 이 밀수라는 영화가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참여했던 영화 중에 뭐 지금까지는 가장 특별한 영화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고 이 영화에 캐스팅 됐을 때의 어떤 그 벅차오르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촬영을 하면서 이제 뭐 선배님들이랑 감독님한테 배웠던 것들, 뭐 들었던 말씀들도 사실 그러니까 이제 30대 중반의 어떤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준 순간들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나한테 특별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아마 이 작품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개봉해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뭐 굳이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좀 잊기 쉽지 않은, 잊기 어려운 작품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나오는 영화. 그럼 추석에 개봉한다고? 꽤 결과가 좋았거든요. 추석에 개봉하니까 선배님 많이